안녕하세요. 12월 29일 화요일 오늘도 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도 투머치팟과 함께 오늘의 시장 분석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같이 한번 선정해 보시죠. 최근에 코로나 확산세로 인하여 주말에도 TV나 드라마, 영화를 보는 그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OTT 콘텐츠 관련 쪽에 기업들의 대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그런 취급하는 관련 콘텐츠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500억에 투입되는 드라마 무빙이 있거든요. 이런 관련 기업들을 미리 찾아서 선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도 투머치팍의 시장 분석과 함께 오늘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결정에 대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급등하면서 내일 하루 장을 마감 앞두고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부의 모더나 추가 백신 계약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변종 바이러스를 잡기 위한 시장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이오와 콘텐츠 쪽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졌으니까요.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K뉴딜지수 바이오 유전자 치료제 분석 키트주까지 같이 오르는 상승 섹터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로는 파크시스템즈와 와이솔, OCI, 현대제철, 삼성중공업을 가져와 봤고요.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 해서는 알테오젠과 올리페스, 인트론바이오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를 준비하였습니다. 주요 상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박셀바이오가 2만원을 상장하였는데 벌써 25만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프레시전 바이오와 같은 상장 종목의 바이오도 좋은 모습을 기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LG전자와 연관되는 3기 같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바이오와 LNK바이오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펜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콘텐츠 관련된 종목의 흐름도 올라오고 있고 오늘은 한국프렌즈와 사마네트워크스 같은 정치 테마주로 엮이는 종목들의 흐름까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투머치팍의 시장 분석입니다. 내일 장 마감을 앞두고 하루 정도 증시 일정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올해가 다 가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섹터의 흐름에서 내년도를 이끌어갈 주도 흐름을 잘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번쩍 드는 그런 하루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월 10일에 아무래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K뉴딜지수 관련하여 바이오와 유전자 치료제 분석, 코로나19 키트주까지 같이 오르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상 변종 바이러스 이슈와 함께 백신에 대한 뉴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백신에 대한 그런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 같고 시장은 바이오주의 다시 상승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코로나에 대한 그런 시장의 위험은 더 이상 느끼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웬만한 치료제와 백신의 임상 소식에는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다 같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가 전체적인 시장을 이끄는 그런 좋은 모습까지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K뉴딜지수에 속하는 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알테오젠이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었는데 하루 만에 회복하는 그런 저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미사이언스와 셀트리온, 한미약품 등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전체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장한 지 4년 만에 약 3, 4배를 도달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이오주는 한번 급등하게 되면 굉장히 큰 상승폭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치 있는 바이오주에도 관심을 가져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를 전망하는 그런 증권사와 방송들을 제가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더 확대해서 내년도에 가장 큰 상승 흐름을 이끌어갈 것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뽑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하나솔루션과 삼강 M&T, CS-윈드, CS-베어링 같은 종목들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기대감에 의해서 3배에서 4배 정도 상승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DB하이텍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 2배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견된 종목은 APTC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식각장비로서 최초로 상장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 APTC는 내년도에 2배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대되는 그런 섹터는요. 전기차와 미래차 여러가지 엮이는 그런 섹터로 볼 수 있겠는데 마이크로 LED까지 엮이는 LG전자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두라든지 현대차, 3기 이렇게 전기차와 미래차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에서 2배 정도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부품주와 반도체 장비주 쪽에서는 중소형주 스몰캡 부분에서는 당연히 2배 이상, 3배, 4배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 역시 바이오 제약 쪽이 더욱더 인정을 받게 되면서 앞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되는 가운데
코로나 이슈가 사라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그런 경쟁력이 있는 바이오주들만 남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종목들 많이 침체되었었기 때문에 셀리버리와 레고캠바이오, 나이백과 오스코텍 같은 종목들은 2배에서 3배 정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는 금강공업과 레이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었는데요. 금강공업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이미 돌파했었고, 레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래량이 어제보다 조금 더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요. 이 두 개 종목은 내일 한번 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 관련 쪽에서는 에이스토리라는 종목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었고요. 주가의 흐름이 좋았었는데 최근에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콘텐츠 쪽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마 네트워크스가 정치 테마까지 엮이면서 상한가가 나왔고요. 펜 엔터테인먼트와 에이스토리, 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까지 계속해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영화 반도, 드라마 무빙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 뉴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현재 앞다투어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최근 일주일 새 주가가 50% 이상 뛰기는 했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무빙이라는 그런 500억 원에 투입된 드라마가 실적이 반영될 경우에는 급격하게도 개선폭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뉴와 스튜디오 드래곤 쪽에서 콘텐츠 관련 종목을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AI 포착 종목에서도 엔터 콘텐츠 쪽에서 펜 엔터테인먼트를 주목하고 있는 만큼 최근에 콘텐츠 관련주를 주목하는 흐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증시를 살펴보시면 오늘 29일 일본 증시도 연말 폐장 하루를 앞두고 30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하면서 27,000선을 회복하였고요. 중화권 증시는 좀 등락이 엇갈리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초반 일제히 상승세에 도달하면서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경기 부양안에 서명했다는 부분이 전체적인 시장을 좋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호재로 작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오늘 개인 역대 최대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코스피를 사상 최고치에 도달시켰는데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도를 하더라도 다 받아내는 모습을 요즘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배당락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사상 두 번째로 높은 그런 수치를 기록한 만큼 배당락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줬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개인 순매수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오늘 3,190억 원과 1조 9,726억 원을 팔면서 차익을 좀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매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스켓을 삼성전자로 채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코스닥까지 합하면 현재 2.5조 원으로 역대 최대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요.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포함해서 37.9%의 비중으로 많이 바스켓에 삼성을 담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요. LG화학과 현대차, LG전자, 삼성물산, KTNG와 KB금융, SK텔레콤과 신풍제약을 대거 사들이고 있거든요. 이쪽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카카오라든지 삼성 SDI도 좋은 흐름이 나타난다는 전망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호주에서 첫 확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호주 ABC 방송은 퀸즐랜드 주 보건당국이 최근 여행에서 돌아온 브리즈번의 호텔 격리 중이던 여성의 염기 서열을 분석한 결과 해당 여성이 감염된 바이러스가 남아공에서 등장한 변이 바이러스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님이 백신 해결사로 직접 나섰다고 하는데요. 모더나 CEO와 파격적인 통화를 통해서 백신을 추가 계약을 확보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2배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이번 통화로 인해서 추가 확보한 1,000만 명 분을 더해서 총 2,000만 명 분을 2분기부터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5,600만 분의 백신을 확보했다는 것으로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서울 동부구치소 누적 확진자 762명에 도달하였고, 오늘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도 1,000명대에 도달하면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구치소 쪽에서 첫 사망자가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또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치료제 허가 신청이 또 미국 FDA에서까지 이뤄진다는 좋은 소식에 따라서 10% 정도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고요. 식약처에서 40일 이내로 검토한다는 그런 개선안에 따라서 1월 중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시세 쪽에서 보셔도 생명과학 도구미 서비스와 생물공학, 제약 건강관리 쪽에서 이런 제약 바이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알테오젠과 젠백스 엔카엘, apta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헬릭스미스까지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 엔지캠 생명과학 정도만 거래를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건강관리 관련된 쪽 이외에는요. 해운사라든지 전기제품 쪽에서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 에너지 장비와 통신 장비도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테마별 시세를 보시면 오늘 K뉴질지수 바이오 쪽에서 시젠이 임원들이 매수하는 소식에 따라서 또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 코로나19 진단 키트까지 오랜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인트론 바이오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CD 블루 제조 관련하여 이라이콤이라든지 한술 테크니스가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영상 콘텐츠 쪽에서는 사마 네트워크스와 펜 엔터테인먼트, 면역 항암제 쪽에서는 박셀바이오가 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NK맥스와 함께 좋은 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행도 다시 한번 세준과 하나투어 순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 ALT-B4 단독 사용 제품을 상업화한다는 소식에 따라서 2020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에서 내용을 밝힌 부분이 굉장히 좋은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요. 글로벌 10대 기업이 기술력을 인정한 기업인 만큼 앞으로 회사의 원천 기술과 정맥주사 제형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꿔주는 인간 히알루론이다제 기술을 앞으로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9조 3천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1월 11일부터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당초 3조 플러스 알파로 3배 수준으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영업 중단이 돼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으로 투입할 예정으로 나오고 있고요. 취약 계층에도 5천억 원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밝히고 있고요.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를 살리는 데는 위로금에 가깝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미니 LED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좋은데요. LG전자 같이 그쪽에 또 엮이면서 삼성과 LG 주도권을 다툰다는 좋은 소식이 나왔고요. 내년도 1월 CES 2021이 열리는 부분에서 QNED-TV 관련된 첫 선을 보이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3만 개의 미니 LED로 밝아진 화면에 정확하고 깊은 블랙 색상이 구현된다는 부분을 내년도 1월에 공개하겠다고 하니까요.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젠 임원 자사주 매수 소식에 따라서 5% 강세를 보이면서 오랜만에 키트주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주목해볼 종목은 3기인데요. 전기차 사업 진출한다는 소식에 따라서 강세의 흐름이 나타나있습니다. 제가 중소형주 쪽에서 새로운 신산업을 펼치는 자동차 관련된 일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3기는 이날 공시를 통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동사의 전기차용, 모터 하우징, 친환경차 진출에 대한 사업 재편 내용을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이에 따른 수혜주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앞으로도 전기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본격 진출한다는 부분이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들은 좀 단타성으로 사고팔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우스와 파트론, 이라이콤, ICD의 지분을 증가하였고요. KMH라든지 위더스제약, 하나기술은 좀 비중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수하는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현재 기관 비중 상승 상위 5종목이 아렌토 테크놀로지와 제우스, 써니전자, 파트론과 삼강 MNT라는 부분을 한번 관심 가져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동성화학이라든지 이라이콤, 하나마이크론, 나이백, ICD까지 기간 비중이 계속 상승하는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를 살펴보시면 애플카 기대감에 LG전자가 또 한번 강세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솔루션이 오늘도 5.7% 상승을 하면서 태양광 수소 사업의 확장이 기대된다는 부분이 시장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유상증자 이후에 더욱더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대부분 상승이 나오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떤 쪽을 바라봐야 될지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상위 1%의 픽을 보시면 박셀바이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이런 기본적인 제약바이오를 담는 가운데 메지온과 매드팩토와 같은 바이오 종목을 추가하였고요. E&G 같은 그런 친환경 관련된 종목 쪽 LG전자와 DIT, DB하이텍을 관심 가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오플로우도 박셀바이오와 함께 또 다른 신규 상장주로 큰 관심이 쏠려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DB하이텍 계속해서 영상 이후로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5만원까지 돌파하면서 중국 SMIC의 반사 효과를 누린다는 부분과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로나 진단키트 미국에 수출한다는 소식에 또 강세의 흐름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시장의 뉴스에서 살펴보시면요.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그런 유망 산업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고사 위기에 내몰린 ESS 업계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ESS 같은 경우에는 한때 국내에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망 산업으로 뽑혔었는데요. 배터리 등을 활용해서 발전 시설이 생산한 에너지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 ESS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의 들쭉날쭉한 가능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2025년까지 연평균 26% 성장 전망이 나올 정도로 미래가 유망한 산업인데요. 한국에서는 2015년도부터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ESS 설비가 급증했는데 하지만 계속해서 화재 사고가 이루어지면서 지난해 설비 용량이 반토막 난 이후에 좀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악재를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ESS 유망 산업 관련 기업 중에서도 잦은 화재로 비용이 급증하고 새해부터 전기요금 할인 특례로 인한 삼중고를 겪게 되면서 계속해서 존폐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ESS 산업은 배터리를 포함한 소재부품 장비업계와 운영에 관한 정보기술 업계 등 연계된 산업 고용적 측면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환경적 측면 등에서도 국가적으로 빼놓고 갈 수 없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국내 사업은 리스크에 따라서 계속해서 미국, 유럽 등으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부분이 굉장히 안 좋게 보이고 있고 중소 중견업체들은 정부의 산업진흥책만 막연하게 기다리는 이런 실정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말로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소부장을 운운하지만 ESS 산업 육성에 대한 로드맵 하나 없는 그런 지적을 강력히 나타내었습니다. 오늘은 또 조선 쪽에서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에 5분 능선을 넘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카자흐스탄에 이어 싱가포르까지 중국도 무조건 승인을 받을 것이고 남은 한일, 유럽연합과 심사에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에 따르면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최근 중국 경쟁 당국으로부터 대우조선과의 기업 결합과 관련해서 무조건 승인을 통보받았다면서 이제는 합병을 위한 5분 능선이 넘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은 한국의 최대 라이벌로 견제가 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적극적인 소명으로 인해서 무조건 승인을 받았다는 쪽에서 굉장히 좋은 전망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경쟁에서 동맹을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미중 경쟁에서의 동맹의 연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였고요. 취임이 4주가량 남았다고 하는데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동맹과 협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한국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반중국 정선에 동참하라는 압박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 발언이 대중 강경책을 예고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미중 무역 전쟁에 관한 관련주의 또 흐름도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뉴스를 준비하였는데요. 서울 사는 가구는 집장만 기간이 15.6년에서 1년 10개월 만에 2년 이상 늘어나면서 더욱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11월까지 집값의 평균 6.9% 상승하였는데 집값 상승 전망은 심리가 역대 최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요. 내년도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은 5% 이상, 비수도권은 1에서 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고 매매보다는 전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DMC 파인시티 자이에서 한 가구 미달이 나왔는데요. 무순위 29만 8천 명이 신청을 하면서 역대 한 가구를 위해서 최고 경쟁률이 나왔다는 부분을 시장이 이렇게 부동산 공급 부족이 굉장히 드러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마감 후 기업 공시를 보시면 두산 퓨얼셀은 국내에 800억 원 규모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제2콘텐트리는 자회사 JTBC 스튜디오가 4천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하였습니다. 또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는 743억 원 규모의 인천 검단지구를 따냈다는 건설공사 수주 소식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에 따른 흐름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림건설 같은 경우에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함께 수원부터 인천 복선 전철 공구를 신설 공사를 계약하는 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삼강 MNT가 투자 목적 종속회사 골성홀딩스 주식을 1억 7,410만 주를 약 249억 원에 취득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위니아 팀체와 지트리 BNT, 디오스텍, 더 미동까지 신규 발행과 3자 발전 유상 증자에 대한 공시가 있었습니다. 시장의 파악을 위하여 간략하게 여러 개의 리포트를 준비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파크 시스템즈입니다. 21년 국내 시장의 개화가 시작될 전망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4분기 원달러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호실적이 나왔고 파운드리 디램 등 반도체 공정 난이도 급증으로 인해서 해외 시장 내 저변 확대 지속 및 국내 시장 개화 시작이 전망된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반도체 미세화의 핵심 수혜주로 리레이팅 될 것이라는 쪽에서 파크 시스템들을 주목해달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2021년도 영업이익은 69% 상향된 전망으로 목표 주가를 12만원까지 상향하였습니다. Y솔인데요. 5G의 바람이 일어나길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 4분기 실적 감소의 주요 요인은 주요 고객사의 4분기 출하량이 계절적 비수기의 영향을 받았지만 내년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및 중화권 업체들의 출하량 회복에 따라서 YOY가 개선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투자이간 바이오와 함께 목표 주가 21,000원을 유지하였습니다. 번째는 OCI인데요. 폴리실리콘 시황 회복과 함께 말레이시아 공장에 경쟁력이 있다는 부분에 투자 포인트를 봐달라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타이어 수요 회복까지 이어지는 부분과 화학사업의 수익성까지 역시 회복될 전망으로 목표 주가 11만원을 제시하면서 보수적인 멀티플 여전히 저평가로 판단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현대제철인데요. 공격적인 가격 인상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진행 중이라는 부분이 나왔고 4분기 판매량 회복과 함께 공격적인 가격 인상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1분기에도 공격적인 가격 인상 시도가 예상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한 번 더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고 목표 주가는 5만원으로 상향된 부분을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인데요. 리비아 원유 생산 증가와 함께 아프라막스급 탱커 수요가 증가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 전 세계 조선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아프라막스급 탱커선 건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수에즈막스급 탱커 선박은 현대중공업과 선두자리를 다투고 있지만 리비아 원유 생산량이 견조하게 늘어날수록 삼성중공업의 중대형 탱커선 수주량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만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에서는 알테오젠을 가져왔는데요. 거래량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고 기존의 고점에 도달하는 모습에서 다시 한번 급등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리패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죽지 않고 더 늘어난다는 부분에서 지속적인 상승을 한 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콘텐츠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거래량이 줄었는데 오늘 11%나 상승한 부분에서 거래량이 상승할 경우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제약 쪽에서 LNK 바이오 다시 한번 상한가 가까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나이백과 신테카 바이오, LNC 바이오, 셀리버리, 레고캠 바이오 모두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바이오 제약 쪽에서도 핵심되는 그런 종목들, 기술 이전이 가능한 그런 기술을 가진 바이오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크와 함께 오늘의 시황 분석을 해보셨고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콘텐츠 관련된 기업 쪽에서도 좋은 상승의 수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비대면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잠시 올라가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핵심 종목을 같이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파기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